이번 시간에는 좋은 게임과 좋은 교육의 공통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디자인의 원리. 효과적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 학습자는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게임에서는 어떻습니까? 플레이어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보상이 주어지고 스토리가 전개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실에서는 어떨까요? 교실에서도 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오너십을 갖고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의사결정을 직접 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의 학습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개별화. 사람마다 선호하는 학습 방법은 다릅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는 결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게임에선 어떨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플레이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게임에서처럼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학습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덴티티, Deep Learning, 깊은 학습을 하려면 사람들은 요구되는 것 이상의 헌신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캐릭터에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함으로 매우 많은 투자를 하게 되지요. 학교는 내용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팩트의 리스트를 만들어 외우고 시험 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문은 팩트의 집합이 아니라 이러한 팩트를 생산하고 비판하고 수정하는 활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동적 학습자가 아닌 과학자가 되기, 고생물학자가 되기 등 아이덴티티가 주어졌을 때에 더욱더 적극적인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을 조작하고 배포하기. 인간의 인식과 행동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구를 이용해 무엇을 조작할 때 더 높은 효율성을 느낍니다. 게임은 조작적 액션의 연속입니다. 조작을 잘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지요. 또한 게임은 도구를 제공하여 플레이어가 스스로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연습하게 해줍니다. 교실에서는 어떨까요? 수동적 학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구를 이용해 조작하고 지식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환경을 구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가 잘 짜여진 문제들. 초기 문제가 지나치게 개방적이거나 복잡할 경우 인간은 자유롭게 가설을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세운 가설은 뒤에 나오는 문제나 다른 문제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문제를 잘 디자인해서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제의 순서를 미리 계획해서 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게임에서는 매우 잘 짜여진 순서대로 문제들이 나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지요. 특히 초기 문제들은 플레이어에게 다양한 힌트를 주어 나중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켜 줍니다. 초기 문제는 언제나 후기 문제를 향해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어떨까요? 학습자가 어떤 순서로 문제를 맞이하게 되느냐는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왔습니다. 초기에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거나 찍기, 풍요로운 환경에 풀어놓기, 교사 없이 하기 등은 잘못된 학습 이론입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어느 정도 도전적이고 즐거운 스트레스를 주는 과제를 할 때 학생들은 가장 잘 배웁니다. 즉, 어렵지만 풀 수 있는 과제인 것이 좋습니다. 게임에선 어떨까요? 잘 만들어진 게임은 도전적인 과제들과 함께 적절한 피드백을 함께 주어 노력하면 풀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피드백은 플레이어가 현재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지요. 교실에선 어떨까요? 학교는 어떤 아이들에게는 너무 쉽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동기는 과제가 적절히 도전적이고 또한 할 수 있는 과제일 때 가장 높아집니다. 학교 공부도 게임처럼 시간이 오래 걸려도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숙련자 사이클. 숙련성은 초보자가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기술이 자동화되고
또 자동화된 기술을 사용하다가 실패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기술을 새롭게 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성취됩니다. 좋은 게임은 숙련자가 될 수 있도록 초보자에게 연습과 도전을 번갈아 가며 줍니다. 사이클처럼 말이지요. 교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숙련자는 기술을 마스터한 후 스스로에게 새로운 문제를 던져 스스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전 지식과 새 지식을 합쳐나가게 되지요. 타이밍. 인간은 언어로 된 정보를 기억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맥락에서 벗어나 주어지는 정보는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는 것을 눈으로 보기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딱 맞춰주거나 요구할 때 주면 가장 잘 사용합니다. 게임은 많은 언어적 정보를 주는데 타이밍에 딱 맞춰주거나 필요할 때 줘서 플레이어가 매뉴얼을 일일이 읽지 않아도 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즉, 플레이어의 경험에 맞추어 새로운 정보를 줍니다. 교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맥락이나 경험적 의미 없이 주어지는 많은 언어적 정보는 쉽게 잊혀집니다. 무엇을 해보고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때 학습 효율이 높아집니다. 어항. 복잡한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수 요소만 간추려 만든 샘플 생태계를 먼저 만들어 보듯이 복잡한 것을 배우기 전에 간추린 모델을 보는 것은 학습 효율을 높입니다. 어항은 게임의 요약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항은 튜토리얼이나 첫 1, 2단계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의 뒷단계에 가서 해낼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곳입니다. 전통적 교실에서는 맥락 없이 언어적 정보를 주고 반복적 연습을 시킵니다. 한편 지나치게 진보적인 교실에서는 복잡한 환경의 아동을 그냥 던져놓습니다. 복잡한 문제나 환경에 대한 대비를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추려진 문제나 환경에 먼저 노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래놀이통. 모래놀이통은 안전하면서도 실제 세계를 닮은 곳입니다. 학습자에게도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학습 효율을 높이면서도 실제 세계의 적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게임은 게임 내에서 모래놀이통과 같이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나친 스트레스 없이 너무 많이 실패하지 않게, 그러나 무엇을 성취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리스크가 크고 벌이 많다는 점입니다. 최악의 게임은 게임을 끝판까지 깨야지만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임일 것입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새로운 가설을 테스트해 보기에 학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학생들은 잘 알려지고 안전한 방법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리스크 테이킹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연습. 인간은 맥락에서 벗어난 반복적 연습을 하기 싫어합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습이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반복적 연습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학생들은 더 동기를 갖고 하게 됩니다. 좋은 게임에서는 항상 연습은 목적이 있으며 플레이어가 달성하고 싶어 하는 목적입니다. 즉, 연습은 목적 달성의 전략인 것입니다. 교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략으로서 기술을 배울 때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할 때 그 효과는 가장 높습니다. 시스템 사고. 인간은 기술, 전략, 아이디어를 가장 잘 배우는 때가 이것들이 전체 그림에 어떻게 끼워 맞춰지는지 알 때입니다. 전체 그림이 작은 부분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임은 플레이어가 게임의 각 액션이나 단계가 전체 시스템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게임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는 교육은 학습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면 과목을 배울 때 왜 그 과목 혹은 주제를 배우는지 큰 목적을 아는 것이 동기부여에 중요합니다.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단편적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사회와 학생 본인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디자인하라. 인간은 일반적 정의나 논리적 원리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체적 경험이나 예를 통해 사고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을 생각할 때 일반적 결혼식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갔던 결혼식을 떠올리며 이를 기반으로 창의적 사고를 더해 생각합니다. 결혼식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경험이지 그 단어의 정의가 아닙니다. 게임은 곧 경험입니다. 아무리 잘 못 디자인된 게임도 경험 디자인을 사용하지 강의나 정의, 논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타이밍의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구체적 예를 떠올릴 수 없으면 인간은 그 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좋은 게임과 좋은 교육의 공통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디자인된 게임과 같은 좋은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되시기 바랍니다.